한 20년 정도 사업이라 불릴 만큼까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글 쓰는 작가예요. 모든 이제 사업 관련 행동은 거의 접고 예, 책 쓰고 강의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 강의를 합니다. 일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세무사는 아니에요. 지난날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는 행위를 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독학으로 했거든요. 이런 책을 또 썼고요. 세무책을 읽어보신 분, 어떤 세무책이든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나요? 세무책? 세무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면 책 한 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또 질문할게요. 세무 강의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은행 주관에서 하는 세무 강의. 세금 신고를 어떤 세금 신고든 세금 신고를 자발적으로 해보신 분, 네, 어떤 세금 신고 해보셨어요?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 해보신 분, 직접 하셨어요? 세무 강의를 하면 주로 누가 세무 강의를 하냐면 세무사들이에요. 저는 세무 강의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무 재미없어요. 뭐 얼마나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증이 해소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무 강의 재미없어요. 한 2시간 하면 한 10분 눈 떠 있건 거의 눈 감고 있죠. 그 1부 때 자꾸 세무 강의가 뭐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세무 강의는 기본적으로 재미없어요. 세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도 커요. 세무 딱 단어 들으면 어때요? 어렵다. 두 번째 귀찮아. 이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데 어떻게 세무 강의가 재미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세무 강의는 주로 이제 세무사들이 세무 강의를 거의 다 해요. 세무 강의를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건 저 말고 저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강의를 하면 목적이 있어요. 저도 목적이 있겠죠. 강의를 하는 목적. 제 목적은 뭘까요?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 책 팔라고? 이거 맞추시는 게 책을 한 권씩 드리겠다. 방금 드린 책이 초보 창업 컨설팅북이라고 일부 강의했던 정평 작가하고 같이 공전을 한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세무 부분을 맡았고 정평 작가는 창업 부분을 맡았고 저는 책 팔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들은 왜 강의를 할까요? 이 세무는 어렵고 귀찮으니까 당신들은 사업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세무는 우리한테 맡겨요. 절세해줄게.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한테 맡겨요. 세무사를 맡겨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예전에 장사가 아니고 사업을 했다 그랬죠. 그때 제가 33만 원 줬어요. 사업에 집중하시고 세금은 우리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르고 맡기는 거하고 알고 부리는 거하고. 돈을 주잖아요. 공짜로 맡겨달라 안 하잖아. 그럼 알고 부려야지.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냥 맡겨요. 그 사람들은 실수 안 할까요? 실수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 세무 공부를 시작했냐면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맡겼어요. 알아서 절세해 주겠지. 신고를 앞두고 전화가 와요. 사장님 요번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요런 서류를 준비를 좀 해주세요. 며칠 날 찾으러 갈게요 하고 전화가 와요. 우리 또 말 잘 듣잖아요. 딱 준비해놨다가 그 사무장이 또 서류 가지러 오면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게 딱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늘 매년 그 행위를 잘 하다가 깜빡했는 거야. 그 서류 준비하는 날짜를. 사무장이 왔는데 헛걸음 하셨는 것 같아. 제가 깜빡했다. 제가 그냥 갖다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 주인가 그 회계사무실 찾아갔어요. 종합소득세가 마감 날짜가 5월 말 날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마쳐야 돼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회계사무실 찾아갔는데 계약할 때 제가 느꼈던 회계사무실하고 신고 기간을 앞두고 회계사무실을 간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와, 여기는 뭐 그냥 돗대기 시장.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 계약하러 갈 땐 직원이 내근 직원이 한 3-4명 정도 보였는데 10명 넘는 것 같아요. 직원만. 예전에는 직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신고 기간 항상 얇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는 전문가들이 내 서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알바가 한다고? 야, 전문가도 실수를 할 건데 알바면 실수 더 할 건데 그들이 실수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일단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실수라는 게. 작게 나올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회계사무실 거래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잖아. 세금 작게 해주세요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검증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신고를 바로 했는지 내가 생각한 금액 정도 나왔는지 검증 정도는 내가 해야 내가 모르고 맡기는 게 아니고 알고 부리는 시작일 것 같다. 근데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까막눈이니까 이 세무에 관해서 검증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아야겠다. 애들이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실수를 찾을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세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고 맡기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알고 부릴 때 세금은 내려갑니다. 절세의 주체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세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렇게 장식하고 얘기를 하면 답이 이렇게 본인 딱 나오는데, 이 얘기를 생략하고 딱 질문을 던지면 세무사, 회계사무실 이런 답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이 본인이란 걸 왜 본인일까? 분명히 나는 회계사무실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알아서 잘 해줄 만도 한데 왜 내가 본인이 돼야 될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회계사무실들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 회계사무실을 거래를 하면요, 이런 돈이 필요해요. 기장료, 조정료, 소모품비. 기장료는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매월.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에요. 소모품비는 뭐냐면 1년 동안에 걔들이 우리 장부 대리 작성해 주잖아요. 연필도 사야 되고 지우개도 사야 되고 파일도 사야 돼. 이런 비용을 그냥 어지간하면 10만 원에 그냥 퉁쳐요. 그냥 소모품비 10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기장료도 10만 원 전후예요. 최근에는 회계사무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도 막 일부에서 경쟁하지 않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이제 전문가들도 경쟁을 하죠.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가격이 내려가죠. 예전에 10만원, 부가세 포함 11만원 받던 회계사무실들이 8만 8천원. 최근에 제가 5만 5천원까지도 받거든요. 가격이 막 내려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10만원 전후 받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거래를 해보니까. 10만원 전후에 매월 내니까 1년이면 얼마죠? 120만원, 130만원, 부가세 포함. 조정료는 그러면 얼마 정도 주느냐? 그냥 뭐 일반적인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미용실 정도면 30에서 50만 원 정도 줘요. 조정료는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돈 1,000만 원 근처까지 줘봤으니까 보통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조정료를 줘요. 소모품비는 1년에 10만 원. 그럼 이 모든 돈을 합하면 연에 한 200만 원 정도 대행 수수료가 나가죠. 10년 하면 얼마죠? 2천만 원. 2천만 원 벌려면 쎄 빠지거든요. 순수익 2천만 원을,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 2천만 원을 벌려면 그 엄청난 돈을 지불을 했으면 세금이라도 내려가야지. 세무사 맡긴다고 세금이 안 내려가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세무사를 거래를 해도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알아서 막 다 잘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래해도 증빙 서류를 1000개는 줘야 돼. 그러면 기장을 6개월치를 한 번에 한다 소리죠. 가령 뭐 한 1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증빙을 요만큼 줘도, 근데 텍스코디 강의를 듣고 증빙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빙을 이만큼 주게. 그래도 비용은 동일하죠. 그건 이제 세무사로 빙의를 해보죠. 증빙을 요만큼 주는 고객하고 이만큼 주는 고객하고 돈은 똑같아. 세무사들이 사장님 요번에 이런 증빙이 빠졌는데 이거 빠지면 세금이 이만큼 올라가요. 이 증빙도 주고 이 증빙도 주고 증빙 좀 챙겨줘. 사장님 증빙 요번에 너무 적게 왔는데 좀 더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요. 그 짓 안 하죠. 왜냐하면 일거리가 는 만큼 보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하죠. 보수는 보정돼 있죠. 심지어는 그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기장료가 계속 내려가죠. 적극적으로 절세하게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냥 딱 기본적인 거. 그 기본 이상의 증빙 요구는 절대 안 해요. 오늘은 이 공식 하나만 외워가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세금을 구하는 공식은 딱 이 공식 하나로 끝나요. 내가 번 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존재하겠죠. 그 차익이 세금이에요. 그게 부가세든 종소세든 그 차익을 근거로 계산한다 이거죠. 결국에 세무사한테 전달해야 줄 서류는 요거죠. 여기 관련된 증빙인 거예요. 이 증빙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증빙을 많이 줘야 돼. 이 증빙을 매입 자료라고 합니다. 매입 자료. 이 증빙은 매출 자료라는 표현을 쓰겠죠. 매출과 매입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고, 이 매입 자료 관련한 증빙을 많이 챙겨줘야지 세금이 내려가죠. 그리고 회계사무실을 거래를 해도 매입 자료를 넘기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니까 그럼 최대한 많은 매입 증빙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안 반겨요.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한 회계사무실이 거래하는 거래처 수가 한 300개 남짓돼요. 그 거래처도 등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 A급은 당연히 월 기장료 많이 주는 데겠죠. 100만 원짜리 기장료 주는 업체하고 10만 원짜리 기장료 주는 업체하고 회계사무실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보통 10만 원 정도 주는 거래처들을 C급 거래처로 분류를 해요. 그냥 실수 안 할 정도. 근데 A급 정도 되면 조금 관심을 가져요. 조금 적극적으로 증빙을 요구하기도 해요. 근데 10만 원 정도 주고서는 적극적인 절세를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C급 거래처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 안 하는 목적도 딱 하나죠. 자기 안 다치려고. 사장님들 안 다치려고가 아니에요. 실수 안 하는 목적도 자기들 안 다치려고. 그러면 회계사무실을 거래를 해도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 상식이 어느 정도 범위 검증을 할 수 있고 그 정도 상식을 이번 6주차 세무강의 통해서 알고 가자고요. 6주차 때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릴지는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검증을 할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가면 돼요. 근데 조금 욕심 나는 거야. 검증을 할 정도의 상식을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직접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럼 직접 신고하면 돼요. 검증을 할 정도의 상식 정도 알아서 조금 더 배워서 직접 신고를 한 사람하고 세무사를 그냥 맡긴 사람하고 누가 더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직접 한 사람이 적게 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빼버리거든.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회계사무실을 거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 책을 사야 될 이유는 명확해진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러면 이제는 나라 국가에 관련돼서 한번 또 생각을 해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절세를 원할까요?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거죠. 오늘은 번 돈에 관해서 얘기 좀 드릴까요? 번 돈. 그냥 번 돈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걸 매출로 적어야 돼. 그리고 벌기 위해 쓴 돈 하면 이해가 또 빠른데 매입으로 적어야 돼. 용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건 아직 힘들고. 근데 매출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출액, 매출세액. 이게 또 이렇게 쪼개져. 번 돈은 매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얘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출액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또 좀 비슷한 용어인데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거 구분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매출액, 매출세액. 제 강의는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필기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데 필기 안 하셨대요. 네,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책 사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책 선물 전책에 다 나와 있어요. 매출은. 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이런 책을 봐도 책이 잘 넘어가요. 책이 잘 넘어간다는 말은 내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 지식. 매출액, 매출세액 요까지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치킨 한 마리,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11,000원에 손님한테 받았어요. 11,000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1,000원에. 그럼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이 11,000원. 그렇죠?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 11,000원이 매출이면 매출세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1,000원? 1,000원 나왔고 또 다른가? 1,100원? 1,100원 나왔고 또 매출세액이 과연 얼마일까? 다른 답 없죠? 1,000원 아닌 1,100원. 왜 1,000원이라고 하셨어요?